네, 안녕하세요. 네, 클래스카드의 전성훈입니다. 네. 문법 훈련은 클래스카드 교육을 들으셨던 분이나 클래스카드를 이미 좀 사용해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법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어서 하시면 아마 더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문법 훈련을 왜 만들게 됐는지,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이용법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장님 더 잘 알겠지만 문법 학습은 문법 개념 학습하고 문법 훈련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문법 개념 학습은 많은 경우 이제 교재로 하거나 뭐 혹은 인강을 듣기도 하는데요. 기존의 인강 기반 문법 개념 학습은 대체로 설명 길죠. 지루하고. 그리고 학생이 집중하고 있는지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또 적절한 인강이나 교재를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클래스카드에서 저희가 4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게 예, 이 초중등 문법 개념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개념학습법을 개발을 했어요. 요거를 이름하여 클래스카드 문법 훈련 개념 톡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핵심 내용을, 핵심 문법 개념을 대화 형식으로 짧게 설명을 하고요. 학생들의 집중을 유도하고 중간중간 이해 여부를 체크하는 체크 단계를 둔 특허를 지금 현재 낸 그런 개념 학습법입니다. 네. 그 두 번째는 기존의 종이 기반 문법 훈련에 관련된 약간 개념 학습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문법 훈련을 할 텐데요. 이건 이제 이 문법 훈련에 있어서는 학생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문항이 매우 적고 반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학생들이 뭔가 틀렸을 때 즉각적으로 정어 피드백을 통해서 해주면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기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이제 웬만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고는 스스로 오답 관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그 원장님 입장에서는 매번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그 문제들을 채점한다는 게 워낙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채점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피드백을 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같은 클래스에 있는 애들도 여러 개의 수준, 여러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개인별 학습 과제를 내준다든가 관리를 해주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 카드 문법 훈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법 훈련 단계에서는 초중등 문법의 문법 과정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문법 훈련을 문항들을 구성을 했어요. 낮은 계열 단계부터 그 어려운 단계까지. 그래서 초등은 69개 유닛에 5,000개 문항을 개발했고요. 중등은 총 164개 유닛에 12,000개의 문항을.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약 17,000개의 엄선된 문항들을 개발을 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문항을 풀다 보면 굉장히 좀 지루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문항을 개발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어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하면서 목표로 세웠었던 게 내신 서술형 문제를 충분히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고요. 그거에 적합한 온라인 문항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또 이 결과 값들 학부모한테 또 바로 성적표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문항을 많이 제공하고 또 개념 학습도 잘 되고 관리가 잘 된다는 것 외에도 뭐 그거 그렇게 잘 된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저희가 현장에서 이게 이 클래스 카드 문법 훈련의 학습부가 검증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세 개 지역에 각기 위치가 상이한 세 개 지역에 122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문법 훈련을 하기 전과 후에 학습 성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를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사전 테스트, 넬트로 요즘 많이들 보시잖아요. 넬트로 사전 테스트를 봐요. 네, 학생들 기본 문법 실력을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문법 훈련을 클래스 카드 문법 훈련으로 7개월가량, 평균 한 7개월, 학생들 좀 더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7개월가량 문법 훈련을 꾸준히 학습을 시킵니다. 그 뒤에 사후에 테스트를 저희가 넬트로 다시 한번 봤어요. 했더니, 넬트는 이제 그 평균 이제 넬트는 점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등수로 나오거든요. 등수로, 전국 등수. 근데 처음에 평균적으로 53% 정도에 있었던 애들이에요. 전국 그 등위가. 그런데 32%, 평균적으로 32%로 전국 격차가 평균 21% 상승하는,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놀라운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전국석 차가 21%나 상승했다라는 점이. 네, 이걸 이제 나눠봤더니 초등, 중등,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다 공이 대략 10% 이상씩 상승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학습 관리만 편리한 것뿐만 아니라 당연한 얘기했지만 실제로 문법 실력 향상에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 도구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클래스 카드랑 그런 문법 훈련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딱 두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클래스 카드는 최소 학습 단위가 세트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누적 반복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를 학습할 때의 그 학습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이제 문법 훈련은요, 네, 최소 학습 단위가 유닛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유닛. 여러 개의 세트를 난이도가 낮은 문제부터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유닛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닛 단위로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해보면 비동사의 현재형을 알아야 과거형을 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까지 순차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그래서 클래스 카드와는 달리 문법 훈련은 순차 학습, 그리고 완전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완전 학습이라고 하면은 한 번 문제를 풀고 한 번이라도 오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오답은 반드시 클리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클래스 카드랑은 다른 점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네. 유닛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비동사의 현재형, 비동사의 과거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문법 포인트를 유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점이 다르다라는 점만 이해하시면 이 뒤에 설명해 드리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카드 문법 훈련은 클래스 카드 내에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 카드 내에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문법 훈련 클래스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새 클래스를 만들고요. 새 클래스 선택하고요. 이 클래스 카드 클래스가 아니라 문법 훈련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선택, 그때, 여기 보면 초등, 중등이 있죠. 초등, 중등 이렇게 있는데, 문법 훈련 클래스명을 선택합니다. 오늘 11월 7일 문법 훈련 클래스 이렇게 선택하고요. 초등과 중등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중등을 선택하고요. 문법 훈련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먼저 중등으로 일단 딱 선택을 하면 이 안은 중등 유닛만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초등을 선택하면 이 안은 초등 유닛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같은 클래스 내에 초등과 중등 유닛을 섞어서 학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만들 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이 되는 중등부터 선택을 하십니다. 네. 자, 뭐 익숙한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학생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학생 등록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클래스에 있는 똑같은데 학생 등록 방법은 똑같은데 원장님들이 보통 이제 이미 클래스 카드를 사용하는 상태에서 하시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에 있는 재원생을 등록하시는 방법들이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몇 명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됐고 이 학생은 이제 이순신 학생이거든요. 이순신 학생. 볼까요? 네, 여기 보면 1월 7일 문법훈련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트가 아니라 문법훈련이니까 학습할 유닛이라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클래스 유닛 추가 버튼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네 개 영역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클래스 카드의 기본 교재입니다. 기본 교재라고 할 수 있어요. 중등 문법 훈련. 저희가 그 148개 유닛을 쭉 정리해 놓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아, 요거를 하실 때는 원장님들이 중학교 과정일 경우에 보통 그 이미 나가고 계신 교재들이 있잖아요. 교재 목차랑 매칭해서 학습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장님들이 요 아래 저희가 많이들 쓰시는 교재들 있죠. 교재들의 그 문법 교재들의 목차를 이미 매칭을 다 해놨어요. 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래머 인사이드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래머 인사이드에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머 인사이드의 각 레슨별
레슨별 유닛에 매칭되는 클래스 카드 문법 훈련의 문제들을 미리 다 매칭을 해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투부정사를 했다, 투부정사 현재형을 했다 그러면 투부정사 현재형에 맞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목차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원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법 훈련을 시키다가 내신 기간이 됐어. 내신 기간이 됐을 때는 네, 교과서도 교과서의 레슨별로 문법 포인트들이 매칭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과서의 문법 포인트를 미리 다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슨만 선택하면 내신 대비가 내신 문법이나 서술형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계정 교과서도 이제 추가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스페셜인데요. 네, 이게 문법적인 요소들은 아니지만 불규칙 동사나 명사, 형용사들 훈련을 충분히 시켜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여기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저기 문마중이라는 교재는 이미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 레슨별로 제공하고 있지만 제가 문마중 교재에 맞춰서 원장님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맞춰서 진도에 맞춰서 학습 문법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마중을 예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마중 문제를 열어보면 오늘 대명사를 할 거거든요. 대명사. 그럼 지시, 부정, 비인칭, 제기 이렇게 돼 있죠. 비인칭, 제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시, 부정, 비인칭, 제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선택을 하고요. 대명사 선택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시, 부정, 그렇죠? 이렇게 목차에 맞춰서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비인칭, 네, 제기, 제기가 맨 마지막이었죠. 네, 이렇게 선택해서 클래스에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시대명사부터 부정 이렇게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그러니까 그 이렇게 처음에 세팅했지만 유닛을 추가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유닛 추가 버튼 있습니다. 유닛 추가 버튼 누르고요. 네, 자, 문법 훈련에서 예를 들면 비동사를 넣었다. 이렇게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목록의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동사. 중간에 넣고 싶잖아요. 중간에 넣고 싶으면 마우스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해당 위치에 플러스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누르면 됩니다. 선택하고요. 비동사 추가 이렇게 하면 추가가 되겠습니다. 추가가 됐죠? 네,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닛의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죠. 그때는 유닛 목록 관리라고 하는 메뉴를 누릅니다. 네, 그럼 여기 아까 그 짝대기 3개 있잖아요. 요거를 드래깅을 해서 위아래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지울 수도 있는데요. 지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선택 유닛 제거하면 삭제가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요 유닛을 학습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그 학생을 다른 유닛에다가 배치한 다음에 제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학생이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고요. 네. 배치한 다음에 각 유닛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공지, 자료, 그다음에 개념톡, 연습 문제 A, 연습 문제 B, 서술형 문제, 실전 문제, 누적 오답 복습, 스크램블 게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크램블 게임은 필수는 아닙니다. 스크램블 게임은 필수는 아니고요. 자, 이걸 각각의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세팅은 유닛에 이 톱니바퀴 버튼 있죠. 이걸 누르거나 여기 뭐 공지 같은 걸 이렇게 누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면은 여기 유닛 이름과 공지사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이런 거죠. 오늘 이 유닛을 학습 완료하세요라고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서 참고 자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참고 자료는 예를 들면은 인강 같은 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강의 노트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링크로 이렇게 넣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곧달 영어라고 하는 인강을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닛에 있는 학습을 설정하는 영역인데요. 개념톡, 연습 문제 A, B, 서술형 문제, 실전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애들 학습을 시키실 때는요. 예비 중학생이나 노베이스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한 100문제가 넘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나 실전 문제를 풀게 하려고 그러면 좀 지쳐요. 힘들어하기도 하고 난이도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이 가능.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목표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 점수. 목표 점수라는 게 뭐냐? 애들이 그냥 찍어서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려도. 예. 그래서
목표 점수를 이렇게 설정해두면 목표 점수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1번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틀린 문제만 풀면 되는 게 아니라. 예, 일종의 페널티죠. 애들 보러 공부를 제대로 해라라는 복습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톡이나 연습 문제 A의 예, 목표 점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누적 오답 복습이라는 게 있는데 각 세트를 학습하고 나서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 안에 있는 에서 틀렸던 이 세트 안에서 틀렸던 것들 한 번 더 풀게 해요. 예, 그럼 이제 먼저 한 번 풀게 되죠. 누적 오답 복습은 뭐냐? 여기를 다 했을 때, 다 학습을 했을 때, 학습이 완료되었을 때 여기 누적 오답 복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누적 오답 복습 한 번이라도 틀린 것들을 필수적으로 풀게 하는 건데 요거를 기본값은 필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이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걸 필수로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필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클래스의 모든 유닛에 일괄 적용 버튼 누르면은 병행사항을 저장하면은요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럼 나중에 이걸 중간에라도 서술형 문제를 풀게 하고 싶으면 이걸 복구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걸 추가로 넣어서 복습, 동일한 거를 다시 추가 넣을 수 있거든요. 동일한 유닛을. 그때는 이제 복습 유닛을 넣고 연습 문제 A, B는 제외하고 서술형이나 실전 문제만 추가로 넣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학생들한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학생들은 네, 학습할 유닛에 딱 들어가면은 클래스 카드에서는 세트 이 안에 클래스에 있는 세트들 다 쓸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 안 되죠. 반드시 지시대명사부터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오늘 이 유닛을 학습하세요가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안에 지금 추가된 영상을 한번 볼게요. 고딸 영어 안녕하세요. 고딸입니다. 지시대명사는요. 이 네, 손가락 이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학생이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고딸 영어 안녕하세요. 고딸입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톡부터 연습 문제 A, B, 뭐 서술형 문제, 실전 문제 이렇게 풀게 돼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단계, 한 유닛 그 밑에 있는 한 세트를 다 학습을 하고 오답까지 클리어해야 다음 단계 넘어간다. 이렇게 순차 학습이고 완전 학습이다라는 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각 단계를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개념톡입니다. 오늘은 비동사의 현재형에 대해 배워볼까요? I am in the living room. 자, 개념톡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비동사의 현재형에 대해 배워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애들하고 I am in the 대화하는 living room. 카톡같이 비동사의 현재형은 am, are, is가 자, 있고 이거는 주어의 설명을 다 인칭과 듣고 수에 따라 그 들은 형태가 후에 달라져요. 블랭크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블랭크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비동사는 무엇 무엇이다 혹은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예, 이번에는 이제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체크업 단계입니다. 만약에 틀리면 축구를 다시 위에다 한다 설명이 됩니다. 라는 것은 무엇 무엇이다 나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이 아니어서 비동사로 쓰지 않아요. 그러면 주어에 따라 비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까요? 네, 주어가 이런 1인칭 식으로 단수형 I일 때 비동사는 하는 겁니다. 네, 핵심 개념들을 대화형으로 짧게 짧게 그리고 내가 집중해서 들었는지 체크해보는 단계 루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 학습이 되고 나면 바로 이제 이어서 연습 문제부터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고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부터 어떻게 학습이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념톡은 보셨고 연습 문제 A하고 연습 문제 B는요. 패턴 드릴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핵심 개념들을 바로 이제 문장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정오라든가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오답은 반드시 이렇게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틀린 거는 반드시 클리어를 합니다. 한 세트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세트 가기 전에. 자, 요 연습 문제 B죠. 우리 익숙한 양자택일형 문제죠. 예. 미치신 부분을 바꿔 쓰는 거죠. 예. 다음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이거 서술형 시험 대비하기 좋은 형 구성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게 굉장히 많이들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입니다. 예, 틀린 부분 선택하고 바로 이제 고쳐 쓰는 문항 이런 것들도 좀 나왔죠. 네. 자, 그다음 실전 문제인데요. 실전 문제는 좀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학력평가나 이런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는 것 같은 시험 문제들인데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제 복합적인 문법 개념을 다루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저희는 단일 개념의 복합적인 게 아니라 단일 개념의 문법 개념들을 다루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뭐 두 개의 문항을 본다든가 두 개를 고쳐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의 질이 좋습니다. 난이도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요. 학습을 하고 나면 제가 미리 이제 학습해온 클래스가 있거든요. 학습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학습을 했는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닛 단위로 현재 요 유닛을 학습했거나 유닛을 학습하고 지나간 애들의 결과를 보고 싶으실 때는요. 아까 그 톱니바퀴 옆에 보면 몇 명 학습 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요걸 선택하면 됩니다. 요거 선택하면은 지금 이 학생들은 이제 학습을 하고 지나간 건데 홍길동 학생하고 이수신 학생이 어떻게 학습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네. 지금 네, 홍길동 학생은 이제 OX가 지금 각 문항당 하나씩만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하나씩만 나오는데 이제 퀘스천 13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안을 넣는지, 정답은 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수 있겠죠. 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이순신 학생 볼까요? 이순신 학생은 지금 OX가 두 개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 학생이 목표 점수를 못 채웠어요. 목표 점수를 못 채웠기 때문에 처음엔 78점, 80점인 목표 점수를 못 채웠기 때문에 다시 1번부터 푸는 겁니다. 벌칙으로. 네, 그래서 처음에 틀렸던 거와 나중에 맞았던 거, 이런 정보들이 다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실시간으로 확인되죠. 좋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각 유닛별로 여기를 학습해 나가거나 이제 진도가 똑같은 애들이 있을 경우에 이걸 보는 게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진도가 다 다를 경우에 그때는 통합적으로 보고 싶다. 그때는요. 여기 진도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진도 관리 메뉴를 띵 누르면은 네, 지금 여기 어, 이 클래스에 있는 학생 김지현, 김진구, 이순신, 송길동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맨 위에 병업표라고 하는 걸 눌러보면 이 학생들이 이 유닛에 있는 세트를 어떻게 학습했는지 한눈에 쫙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아까 전에 그 유닛 단위로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문제를 풀고 나면 푸는 시작 시간하고 이 문제를 푼 시간들이 나옵니다. 시작 시각하고 문제를 푸는데 소요된 시간이 나오는데 예, 이걸 보면은 얘가 딴짓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얘가 푸는 속도가 현저하게 늦어진다 그러면 이걸 잘 이해 못했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그 팁을 알려드리면 학습을 하다가 중간에 나가요.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제 문제 풀다가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 이어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네. 장점이죠. 그것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점수를 확인해보고 정어표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 또 좋은 기능이 뭐냐면 오답률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답률 분석. 오답률 분석은 뭐냐면 우리 반 애들 중에 클래스 수업 같은 경우 할 경우 우리 반 애들 중에 어려워하는 문제 순으로 오답률 순으로 문항들을 배열해 주는 겁니다. 거꾸로. 네. 이거는 오답률이 100%였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얘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부연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답률 분석 기능도 시험이 있습니다. 오.
나이스합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답률 분석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그다음은 진도 관리를 해요. 진도 관리. 아, 진도 관리가 왜 필요하지? 이게 뭐 그냥 어차피 학습 진도는 다 쭉쭉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때 진도 관리가 왜 필요하냐면 클래스 카드 이제 클래스 그 우리가 그 일반적인 학교처럼 진도가 매일 다 똑같이 나간다. 학생들이 뭐 학생들이 이해 여부나 수행 여부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나간다. 혹은 학생들이 처음 한번 들어온 학생들이 끝까지 다 같이 간다 그러면 진도 관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수차적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원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간에 애가 들어오기도 하고 애가 며칠 쉬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애가 너무 속도가 빨라서 앞으로 쭉 나가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라도 진도를 변경해주거나 우선순위를 바꿔주거나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도 관리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진도 관리 메뉴에서 우리가 성적을 학생들의 그 성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학습시키기와 다음 유닛으로 지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학습시키기와 다음 유닛으로 지정. 지금 학습시키기, 다음 유닛으로 지정인데요. 뭐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지금 이 학생이 예를 들면은 지금 학습을 하고 있거나 학습 준비 중인 경우에는 이렇게 학습 준비 중 혹은 학습 중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김진구 학생은 비동사의 의문문을 학습 준비 중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부정사와 동명사는 하지 않고 중간고사 대비인 여기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그렇죠.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순신 학생은 지금 어, 비동사의 과거형 요게 끝나고 나면 비동사의 과거형을 학습을 할 거고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비동사의 의문문을 연속해서 이어서 학습을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합평가를 급하게 시켜야 돼. 종합평가를. 그러면은 네, 여기 마우스를 대고 지금 학습시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순신 학생은 바로 지금 학습시키기 때문에 종합평가를 먼저 학습을 하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비동사의 과거형 말고 부정사와 동명사를 학습시키고 종합평가를 하고 나서 부정사와 동명사를 학습시키고 싶어요. 이 두 개는 점프시키고 그럴 경우에는 다음 유닛으로 지정을 선택하면 돼요. 자,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학습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종합평가를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비동사의 과거형 의문문은 점프하고 그다음에 부정사와 동명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부정사와 동명사를 학습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비나 소수령 평가 대비를 이렇게 수차적으로 학습을 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학습을 하고 요 뒤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시키시려면 여기 학습 대기시키기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학습 준비 중을 누르고 부정사와 동명사로 넘어가서 네, 대기시키기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가고 여기 다음 단계인 뭐 중간고사 대비나 소수령 평가 대비는 넘어가지 않도록 멈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학습 대기를 해제할 수도 있고요. 네. 어렵지 않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지금 현재 학습을 할 거예요. 이 학생이, 홍길동 학생은.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종합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종합평가를 하지 않고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점프를 하고 싶어. 그러면 다음 유닛으로 지정 이렇게 시키면 되고요. 네, 이렇게 점프가 된다는 의미죠. 만약에 이 학생을 지금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학습을 시키지 않고 바로 비동사의 과거형부터 학습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걸 지금 학습시키기로 누릅니다. 그러면 비동사의 과거형부터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이해되셨죠? 만약에 얘가 이제 이걸 학습을 했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다시 시키고 싶어. 그러면 한 번 더 지금 학습시키기를 누르면 지금 학습된 영역은 없어지고 다시 복습을 시키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내신 기간 같은 때 학생들이 임의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유닛을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이제 선택적으로 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습 진도 관리는 선생님이 해주시는 건데 그때는 학생이 다음 유닛 선택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현재 학습을 하는 영역을 맞추고 나면은 그 다음에 너가 뭐 할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비동사의 과거형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학습 중인 유닛을 다 학습을 한 다음에 다음에 학습할 유닛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 이해되시죠? 예, 요거는 한 번씩만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의 진도를 모두 다 동일하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진도를 지금 학습시킬 것이냐, 다음 학습할 것 유닛으로 선택할 것이냐, 지정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면 이제 거의 대부분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리포트입니다. 리포트는 뭐 어렵지 않죠? 리포트는 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닛별 학습 기록과 최신순 학습 기록이라고 있는데요. 야, 자, 유닛별 학습 기록이나 최신순 학습 기록 이런 게 왜 필요하냐? 볼까요? 자, 이 학생이 보통 두 번, 세 번, 하나의 유닛을 두 번, 세 번 학습을 반복해서 학습하잖아요. 그리고 한 클래스 내에 유닛을 2, 30개씩 넣어놓기 때문에 예, 이 학생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안에서 어떻게 반복 학습을 했는지 유닛별로 어떤 프로그레스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 이 유닛별 학습 기록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닛별로 묶어서 학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 지금 11월 21일 날 했고 5월 14일 날 했고 11월 16일 날 했고 그 전에 9월 15일 날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안에서 어떻게 비동사 현장을 몇 번 했는지 어떤 프로그레스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신순 학습 기록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이제 가장 최근의 것부터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인쇄도 할 수 있고요. 네, 성적표 인쇄 버튼 누르면은 이게 인쇄가 됩니다.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유닛은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카카오톡 등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에서도 있었죠. 오답 노트 인쇄. 오답 노트 인쇄, 오답 노트 인쇄 이렇게 누르면은 문제 푸는 동안에 오답만 인쇄해서 지필고사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좋죠? 답지까지 같이 인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누적 진도표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중등 같은 거 164개의 유닛을 학습을 하니까 클래스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개의 클래스를 통해서 학습을 뭐 수개월 동안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경우에 우리는 그 리포트를 클래스 단위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포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적 진도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164개 유닛에 어떻게 학습을 하고 해왔는지를 다 한 번에 클래스와 상관없이 유닛을 포괄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클래스의 리포트 화면에 들어가면 누적 진도표가 있고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 편리하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닛을 삭제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학생을 클래스에서 제거하지 않는 한 학생들이 학습한 학습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나면은 애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비동사의 현재형이다. 비동사의 현재형을 학습하고 해당하는 개념들이 나오고 관련되는 해당하는 연습 문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거의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문제가 학습에 이어서 이제 원래 학습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만 학습에 이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잊어버리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요럴 때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평가 문항 같은 걸 넣어주면 좋겠죠. 그죠? 모아서 랜덤하게 문제를 출제해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런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문제은행이라고 하는 기능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유닛 추가 누르고요. 여기 아까 보셨던 기본 교재 옆에 보면 중등 문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선택하고요. 얘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유닛들 중에서 필요한 유닛들 있잖아요. 그 유닛에 있는 실전 문제 뽑는 거예요. 뭐 실전 문제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실전 문제만 딱 뽑아요. 뽑고 문항을 뭐 예를 들면 10문항씩 내보도록. 총 30문항을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20문, 23문항. 이게 출력이 됐고요. 이거를 중간 평가
라고 하고 미리 보기를 해볼 수 있어요. 미리 보기를 들어가보죠. 오, 유닛을 뽑아서 유닛에 있는 문제들을 딱 뽑아서 뽑은 다음에 그걸 랜덤하게 섞는 거죠.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요거는 인쇄도 됩니다. 문항만 따로 인쇄가. 좋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일정 기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얘가 이거를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시기 위한 용도로 이거는 온라인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눌러서 온라인으로 풀 수도 있고요. 혹은 지필고사를 풀 수 있어요. 문제은행. 여기는 또 언제 어떤 때도 좋냐면 학생들이랑 상담할 때 학부모랑 상담할 때 얘 문법 실력 같은 것들을 좀 체크하기 위한 용도로 또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쫙 뽑아서 몇 문제만 풀게 해보면 바로 얘 문법 실력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은행 기능도 제공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초등 그래머예요. 거의 끝났습니다. 초등 그래머인데요. 초등 문법 훈련인데 우리 초등 문법 훈련은 3학년 이상 뭐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화이트를 끝내고 3학년 이상이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글을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학생 정도면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중등은 내신 서술형 대비를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초등은 쓰기의 기초를 다져준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쓰기의 기초를. 그래서 여기는 학습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words, rules, check, practice, upgrade, master인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그레이드랑 마스터 단계에 가잖아요. 업그레이드랑 마스터 단계에 가면은 쓰기 연습을 시킵니다. 진짜. 그래서 애들의 어떤 문장의 스트럭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키는 게 이제 초등 문법 훈련의 학습 목표고요. 또 초등 문법 교육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이 문법 교재에 나오는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해당 유닛에 들어갈 때 해당 유닛에서 학습할 단어를 학습을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월즈 단계가 있는 거예요. 월즈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룰스가 있는데 룰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톡입니다. 개념톡인데 이때 반말로 해줘요. 반말로 해줘서 훨씬 더 친근하게 개념을 학습시키고요. 체크 프랙티스는 예, 그 패턴 드릴 형태고 업그레이드랑 메스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쓰기 연습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등 문법 훈련 학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즈죠. 자, 월즈 학습할 때는 그냥 단어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뒤에서 문장에서 쓰이는 이렇게 컬로케이션 단위로 학습을 하게 합니다. 학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칭 게임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설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이 훨씬 더 잘 이해를 하는 거죠. 이제 요거 이제 문법 개념톡을 설명을 하고 나면은 이거 할 때는 좀 약간 반말로 친근하게 해주고요. 선생님이 마치 옆에서 설명해 주듯이 이게 끝나고 나면 네, 패턴 드릴을 풀게 됩니다. 패턴 드릴을 풀게 되는데 이 패턴 드릴을 풀 때 이 초등학생들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문제 단위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요. 당연히 이건 이제 끝나고 나서 각 한 유닛을 한 세트를 풀고 나면은 그 안에서 틀린 문제들은 당연히 그 오답을 체크해서 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단계인데요. 업그레이드 단계부터는 이제 이렇게 문장을 쓰는 연습을 시킵니다. 타이핑을 쳐서 쓴다든가. 네, 네, 이렇게 문장 구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체크해 보는 문제죠. 문법 개념과 문장 구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그다음 마스터 단계는 말 그대로 쓰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네, 스크램블 게임도 있는데요. 스크램블 게임은 뭐냐면 이게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이걸 요청해 주신 게 이 안에 쓰인 문장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문법적인 개념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문장들인데 그냥 버리기 아깝다. 그냥 학습하고 끝내기 아깝다. 그래서 이걸 좀 외우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아주 재미있는 스크램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나면 랭킹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또 여러 번 도전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게임 같은 거 만들어도 굉장히 허투루 만들지 않고 굉장히 집중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